정혜윤, 71살. 그의 하루는 여전히 6시 정각에 시작됐다. 그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은퇴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그에게 느긋함이란 건 여전히 어색했다. 습관처럼 거실로 나와 전기포트를 켜고 낡은 신문을 펼쳤다. 신문 가장자리엔 커피 얼룩이 있었다. 그 얼룩은 마치 세월의 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그가 손끝으로 그 자국을 쓰다듬는 순간 삼성도시 제2강남으로 도약 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삼성도시. 그의 입에서 낮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이름을 듣는 건 10년 만이었다. 한때 수도권 외곽에 버려진 땅으로 불리던 그곳이 이제는 반도체 산업벨트의 중심이 된다는 기사였다. 새 도로, 신설 지하철, 기술 인력 유입, 그리고 삼성의 도시. 그는 안경을 벗고 신문을 천천히 접었다. 신문지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났다. 불안, 그리고 욕망. 그는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묘한 확신을 느꼈다. 아빠, 또 신문이에요? 딸 정미가 부엌에서 나왔다. 주름진 티셔츠 차림에 머리는 늘 묶은 머리였다. 이젠 그런 거 보지 말아요. 아빠는 푹 쉬셔야죠. 쉬는 게 더 힘들다. 사람은 뭔가 해야 산다. 그 뭔가가 또 투자면 안 돼요. 정미는 지친 듯 웃었다. 아버지의 투자병은 가족 모두에게 오래된 불안이었다. 아빠, 이제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엄마도 그랬잖아요. 그 말에 그의 손끝이 멈췄다. 신문 아래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5년 전 병실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영희도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면서도 그는 신문 한 귀퉁이를 찢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마치 이건 그냥 정보 수집이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듯이. 그날 오후 그는 버스를 타고 삼성도시 쪽으로 향했다. 한때 논밭이던 곳은 이미 울타리와 펜스, 공사용 크레인으로 가득했다. 삼성 제2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커다란 푯말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그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다시 보는 듯한 묘한 전율을 느꼈다. 옆에서 한 노인이 말을 걸었다. 아저씨도 보러 오셨어요? 네, 신문에서 봐서요. 여기 곧 뜬다네요. 땅값 이미 오르고 있대요. 나도 조금 알아보려고요. 이번엔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잖아요. 놓치면 후회한다. 그 말이 가슴 깊이 꽂혔다. 그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그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다. 그래, 후회 그건 이제 지긋지긋하지.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는 어두운 노을이 스며 있었다. 그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다. 영희야, 나 요즘 마음이 좀 이상해. 이상하게 또 뭔가 해보고 싶어. 사진 속 아내는 언제나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사진 앞에 커피를 한 모금 따랐다. 당신은 늘 신중했지. 근데 말이야, 나도 당신 없인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겠어.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스쳤다. 71세, 대부분은 내려놓을 나이에. 그는 오히려 다시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재킷 주머니에 펜과 수첩을 넣고 나섰다. 은행, 구청, 부동산 설명회. 그는 하루 종일 발로 뛰었다. 낡은 구두는 먼지로 희뿌옇게 변했고 수첩엔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이 늘어갔다. 삼성도시 B-13구역, 평당 980만 원. 분양대행 삼성도시개발, 대표 조승우. 시공사 미확정. 그는 적으며 중얼거렸다. 시공사만 확정되면 이건 확실한 거야.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식탁에 앉아 전표를 펼쳤다. 22억. 그의 전 재산이었다. 이 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노년의 현실은 냉정했다. 예금은 금리가 낮고 연금은 빠듯했다. 딸에게 짐이 되긴 싫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래.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가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야근하다 잠들었던 모습, 출장을 떠나던 날, 그리고 새 집을 계약하며 웃던 표정.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결심과 겹쳤다. 그는 앨범을 덮으며 속삭였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박이 되더라도
이번엔 잃기만 하진 않겠어. 그의 시선이 창문 너머의 밤하늘을 향했다. 멀리서 크레인의 불빛이 반짝였다. 마치 그 불빛이 그를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했다. 정혜윤은 다음날 아침 수첩과 필기도구, 인감도장을 챙겼다. 겨울비가 조금씩 흩뿌리고 있었고 공기에는 시멘트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낡은 외투깃을 세웠다. 오늘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날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 삼성도시 홍보관이 위치한 신도시 외곽에 도착했다. 홍보관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중년 부부, 40대 직장인, 그리고 정혜윤처럼 연로한 이들도 있었다. 다들 나처럼 인생에 한 번을 걸러오는 거겠지. 유리문 너머로 LED 스크린의 푸른 빛의 로고가 번쩍였다. 삼성도시개발 미래가 시작되는 곳.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남성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혹시 투자 상담 예약하셨나요? 예.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아, 정 선생님. 어제 전화 주셨죠? VIP 상담으로 모실게요. 그는 붉은 카펫 위를 걸으며 내부를 둘러봤다. 벽마다 삼성 반도체 이캠퍼스 예정 부지라는 문구가 붙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반듯한 표정의 젊은 임원들이 서 있었다. 저희는 정부 인허가 단계까지 완료된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안에 착공 들어갑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평생 이 가격엔 못 들어오십니다. 평생 못 들어온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안처럼 들렸다. 혜윤은 커피잔을 들며 물었다. 지금 투자금은 얼마부터 가능합니까? 최소 10억 단위로 진행되고요. 정 선생님처럼 노후자금 운용하시는 분은 20억 규모로도 들어오십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은행 통장에 있는 숫자들이 떠올랐다. 22억 7천만 원. 아내의 보험금, 퇴직금, 평생의 피땀. 영희가 살아있었다면 말렸겠지. 하지만 지금 그는 어떤 감정으로도 멈출 수 없었다. 좋아요. 계약하죠. 직원이 순간 눈이 반짝였다. 예,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이 구역은 삼성 클러스터 중심선 바로 옆이에요. 그는 인감도장을 꺼냈다. 도장을 찍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탁, 탁, 탁. 도장 소리가 유리벽에 메아리 쳤다. 그는 순간 그 소리가 아내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고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전철 창가에 앉아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숫자를 그려봤다. 22억.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숫자가 이제 현실이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좋다, 마지막 승부다. 하지만 집 문을 여는 순간 딸 정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가방에서 떨어졌던 것이다. 그건 내가 또 투자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성도시라던데 이번엔 확실해. 확실? 아빠, 그런 말 지난번에도 들었잖아요. 그때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달랐어. 이번엔 진짜야. 진짜가 몇 번째예요, 아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아빠 걱정해서 말리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냥 쉬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미안하다, 정미야. 하지만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방 문을 닫았다. 밤이 깊었다. 정혜윤은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계약서와 영수증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영희야, 나 또 무모했을까? 사진 속의 미소는 언제나 같았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이번엔 진짜 믿을만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최면을 걸 듯 되뇌었다. 삼성이야. 그 이름을 믿어도 되겠지. 다음 날 은행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다. 이체 완료 22억. 그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차가운 햇살이 창문을 스쳤다.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두려움과 후회, 기대가 한꺼번에 몸속을 통과했다. 그는 문득 중얼거렸다. 이게 실패든 성공이든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야. 며칠 후 홍보관에서 택배가 도착했다. 삼성도시 투자자 웰컴 키트. 안에는 회사 브로슈어, 향기나는 편지 봉투, 그리고 정혜윤님,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미래라. 그 단어를 되뇌며 그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도면을 들고 공장 설계를 검토하던 자신. 그때도 그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다. 이제 그는 늙었지만 여전히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다만 이번 믿음이 마지막이란 걸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비쳤고 라디오는 평소처럼 클래식 음악을 틀고 있었다. 하지만 정혜윤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커피를 내리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삼성도시개발, 경찰 수사 착수. 짧은 문장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기사는 차가웠다. 삼성도시개발 대표 조승우,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피해 규모 약 1,800억 원 추정. 그는 스마트폰을 놓쳤다.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커피가 마루바닥에 번졌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설마 아닐 거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자동음성. 그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부동산 홍보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임대문이라는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쪽의 포스터들은 반쯤 찢겨나가 있었다. 한때 푸른 빛으로 반짝이던 로고 미래가 시작되는 곳. 그 문장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무릎 위에 놓인 계약서와 영수증이 묘하게 낯설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종말의 증거였다. 문이 열렸다. 딸 정미가 퇴근 후 들어왔다. 아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만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아빠, 뉴스 봤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래도 언젠간 돌려받겠지. 아빠, 그런 말 이제 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제 그만 믿어요. 세상은 아빠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 빛마저 자신을 비웃는 듯했다. 정미야. 네. 나는 그래도 후회는 안 한다. 뭐가요?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진 않았으니까. 아빠, 그건 용기가 아니라 고집이에요. 그녀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집이라도 좋다. 사람은 끝까지 믿고 싶은 게 있잖니.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차가웠다.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피해자 조사.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조서를 받으러 갔다. 대기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다.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22억. 경찰의 펜 끝이 잠시 멈췄다. 전액입니까? 예. 보상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확실 그 말, 이젠 익숙하네요. 조서가 끝난 뒤 그는 복도 끝 벤치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흰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마치 과거의 후회처럼 내려앉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다. 촛불 하나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영희야, 나 또 그랬다. 너무 믿었고 너무 급했어. 결국 다 잃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상하지 미련은 남지 않는다. 그냥 허무하네. 그는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나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불었다. 촛불이 살짝 흔들리며 다시 바로 섰다. 그는 그 작은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신문을 펼쳤다. 첫 장엔 여전히 그 사건이 실려 있었다. 삼성도시개발, 전국 5만 명 피해자 발생. 그는 기사를 덮었다. 신문 위에는 아내의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영희야,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기대 안 할게. 이젠 그냥 살다 갈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래도 세상은 끝나지 않았잖아.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쏟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겨울은 길었다. 그리고 혹독했다. 정혜윤은 그 해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커피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며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건가? 투자 사기 이후 그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TV 뉴스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는 조롱 섞인 기사 댓글들이 달렸다. 노인들 또 속았다. 그 문장이 칼처럼 마음을 베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분노마저 잃어갔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딸 정미가 간간히 들러 밥을 챙겨주고 손녀가 학교 숙제를 하며 옆에서 웃어줄 때면 그는 잠시 세상이 멀리 느껴지지 않았다. 아빠, 밖에 좀 나가요. 햇빛이라도 좀 쐬고. 괜찮다. 난 여기가 편하다. 그가 웃자 딸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하늘에서 그 말 듣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오랜만에 말을 걸었다. 영희야, 나 이제 진짜 아무 기대도 안 해. 근데 그래도 네가 곁에 있는 것 같아. 이젠 그걸로 됐다. 그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걸려오기 전까진 정혜윤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다. 예, 그런데요. 저희는 국토부 부지조정위원회입니다. 삼성도시개발 피해자 중 일부 부지에 대해 새로운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조사요? 예. 당시 매입된 땅 중 일부가 실제 삼성전자 J캠퍼스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법원 명령에 따라 정당한 소유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 선생님 성함이 그 명단에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제 땅이 진짜 삼성 땅에 들어갔다고요? 예, 정확히는 일부 필지가 편입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쯤 되는 겁니까? 아직 확정 전입니다만 추정가는 수십억 원대입니다. 그는 숨을 쉬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했다. 그럼 나는 사기당한 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맞지만 정 선생님 거는 예외입니다. 운이 좋으셨다고 할까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몸속 어딘가에서 서서히 열이 올라왔다. 눈가가 뜨겁고 손바닥이 땀에 젖었다. 영희야, 나 진짜 성공했나 봐. 그는 목을 움켜쥐며 웃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부엌으로 가 커피포트를 켰다. 물이 끓는 소리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들렸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보상금 통보는 그 후 한 달 뒤 도착했다. 봉투는 두꺼웠고 공문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배상금액 47억 6천만 원. 그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희야, 이제 됐다. 정말 이제 됐다. 그는 그 돈의 절반을 딸에게 넘겼다. 이걸로 내 집 사라. 손녀 방도 꾸미고. 아빠, 진짜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이 나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더라. 정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가 도와준 거예요. 분명 그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그 사람, 늘 나를 구해줬으니까. 며칠 후, 그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했다.
아내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아갔다. 봄이 막 시작되려는 3월, 공기에는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영희야, 나 이제 좀 괜찮아. 네가 옆에서 나 대신 싸워준 것 같아. 이제 나도 너한테 자랑할 수 있겠다. 그는 조심스레 꽃을 내려놓았다. 햇빛이 비석 위로 내려앉았다. 그 빛은 따뜻하고 오래된 시간의 먼지를 비춰주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사람은 말이야, 영희야.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더라. 끝까지 믿어보는 게 그게 사는 거더라.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봄이 완전히 왔다. 공원 벤치에 앉은 그는 손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뉴스에 나왔어요. 삼성도시 진짜 짓는다네요. 할아버지 땅이래요? 응, 조금은. 와, 할아버지 부자다. 그는 웃었다. 글쎄, 돈은 좀 생겼지만 진짜 부자는 아니야. 그럼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손잡고 있는 사람이지. 손녀가 깔깔 웃었다. 그 웃음이 바람에 섞여 흔들렸다. 정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봄이구나. 밤이 되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화면 구석에 남아있던 HTS 아이콘. 그 아이콘을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다.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얘를 눌렀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그만하자. 충분히 해봤으니까.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